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황제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시장이 동시호가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소폭의 조정 속에서도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시가가 1997선이었는데요. 현재 종가가 1996선 상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개장 초에 2001선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 양상에 코스피가 좀 힘을 잃는 모습이고요. 1996선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556선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552선까지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이 연속성과 지속성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고 있다라고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 매수세인데요. 오늘은 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3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3,253억 매수. 반면에 개인이 좀 많이 팔았고 기관은 690억 가까이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4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267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만에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1,048원이 3년간 계속해서 연출되었던 저점이다.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도 역시 장중에 깨고 내려왔습니다. 1,042원 40전 달러당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입니다. 일단 약세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 적인 발언이 어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기조적으로 삼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영향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형 수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석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자동차주, 이 전자 관련주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 같은 흐름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기 전에 현대차 그룹주도 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4%, 기아차가 2.8% 동반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줄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시장 전반성의 건전성이 커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다고 해서 자동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타격을 좀 맞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의 매도도 함께 연출이 됐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 전반으로 눈을 좀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2% 넘게 떨어지면서 136만 원대 기록을 하는 모습이죠. 실적 가이던스 발표 후에 힘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반등한 것 아침에 확인하셨죠? 나스닥의 반등으로 인해서 네이버도 좀 동조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상승을 하면서 네이버도 1.6% 오른 75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3.6%까지 올랐습니다. 38,700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함께 사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같은 금융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만큼 눈에 띄는 종목 바로 KT입니다. KT는 나흘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가리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6% 이상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도 4.3% 오른 32,600원 정도의 시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 절감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 반영이 2015년부터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 분석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집중되면서 KT가 상승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자, 증권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저희가 소위 이 NCR이라고 하는데요. 17년 만에 NCR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부가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 부분의 산출 기준이 달라지면서
대형 증권사일수록 투자 여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우증권이 5%, 우리투자증권이 오늘 4%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이 각각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증권업종이 오늘 철강금속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철강업종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죠. 오늘 코스피 시장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업종입니다. 자, 현대제철이 4.8%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7만 3천 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한국의 서저업종 중에서 금속업종보다 오히려 철강금속업종이 더 비중을 두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철강금속업종 가운데서 탑픽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꼽았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4.8%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면서 최근에 철강주들의 움직임과 동조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컴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최근에는 하시는 분 많이 없는데 싸이월드가 이제 분리된다라는 이야기죠. 인력 분할로 분리를 하겠다. 사업자 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싸이월드가 최근에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SK컴즈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이익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3.36% 오르면서 7,37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이 워낙 컸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4.3%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대. 어제 같은 경우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반동이 나오면서 4%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개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투명성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월 6일이죠. 6개월 후에 재상장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주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시 56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시 지점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지수 변동이 적은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원화 강세 부분에서 롱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종목은 숏이죠. 일단 좀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나 자동차에는 보수적인 의견을 준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숨고르기를 전망해본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환율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관망세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2,000선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 장세로 보자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의 비중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시장 트렌드에 발맞춤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병수 수석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변동성이 크게 없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환율 관련된 부분에 그 시장 주가 상승 부분들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했던 철강 음식료 쪽이 반등이 들어왔고, 원화 강세가 단기 악재인 자동차의 전기전자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이 틈새 시장에서 증권 규제 완화했던 어떤 대형 증권사의 투자 여력이 상향되면서 지수 돌파 부분들, 특히 오늘 금일 아침에 지수 2,000 돌파되면서 주권 규제 완화와 지수 2,000 돌파의 수혜 부분들의 증권 종목군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금일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내일 일장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금일도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3월 말부터 글로벌 신흥국 쪽에 자금 이동 부분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 특히 일본 증시의 차익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자금이 대만과 한국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의 미니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주에 나왔고, 다음 주에 또 GDP 성장률 부분들이 나오면 역시 이런 중국의 미니 부양책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화 강세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부분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 종목군과 금일 증권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달까지 계속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증권업종, 그다음에 중경주 쪽은 아몰레드와 플렉시블 관련 종목군들 좀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 수석연구원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은 한국경제TV 주식장 어플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시호가 거의 마감 직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0.18% 오르면서 1996선, 코스닥 지수는 0.2% 내린 552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흔들림 속에서도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장 마감 직전 들어서 약간 하락 반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월 9일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체계지수와 마찬가지로 가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올랐네요. 시가 대비 1포인트 더 상승을 했습니다. 1998.9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 고가가 2001선이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코스닥 지수는 0.3% 떨어진 552선, 지수 선물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262.50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군 팀장,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특징적인 이슈 어디 있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아쉽게도 2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을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IT 섹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완성차 섹터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2000선 회복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 현물 쪽에서는 2,500억이 넘는 그러니까 3,200억가량의 매수가 유입됐지만 중요한 것은 선물 쪽에서 장 후반 쪽 870계약 정도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의 특징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꺾이고 일단 좀 미끄러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550선 돌파 이후에 주가가 고점에서 더 이상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나스닥 시장이지요. 미국 증시 나스닥의 조정폭,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나 이제 IT 정보기술주 위주로 나스닥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또 관련 업황이 많은 코스닥 쪽, 특히나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헬스케어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조정폭이 커지면서 힘을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전일 미증시가 좋아서 코스닥은 갭이 뜨면 갭 상승분을 유지하고 종가까지 장이 올라가려면 한쪽 매수가 아니라 분명히 좀 양매수가 들어와줘야만 갭 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패턴들이 최근에 갭 상승 양봉 장세로 마감했었던 적을 보면 최근에는 뭐 어김없이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4월 1일이나 4월 2일장 아니면 3월 21일장 최근에 이러한 그 모습들 보면 어제 전일 미증시 가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가 갭이 뜬다라고 한다면 양매수가 아닌 이상은 장은 음봉이구나. 뭐 이런 부등호가 성립이 된다라고 봐도 일단은 좀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일단 오늘도 수급이 좀 장을 계속 좀 밀어냈고요. 장중에 뭐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한 11시 기점부터 한 30분 동안 약간의 반등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종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종가가 저점으로 끝나는 아주 좀 전형적인 정강우약의 장세로 마감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장의 코스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같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아주 간단하게 코스피 시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뭐 가장 큰 주요 옵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영향을 받았던 종목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도 조금
약간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수출 관련 업체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IT 섹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완성차 섹터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그 강력한 하방 라인으로 지지할 것을 보였었던 1,0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환율 강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일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삼성전자 같은 섹터들의 약세를 이끄는 요인들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오늘 원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철강 섹터는 도리어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원자재,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네. 긍정적인 실적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오늘 2.8% 넘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5년 만에 1,050선 아래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입니다. 일단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동향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글로벌 증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선 WMC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일본 증시가 좀 문제였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이제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 2%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양적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요. 시장은 소비세 인상 이후에 조만간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엔화를 101.8엔까지 하락하는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매업체 패밀리마트가 8% 내외의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 제약회사의 60억 불 손해배상 결정을 한 배심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날 7% 하락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토요타의 리콜 소식에 가뜩이나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 등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2.1%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에 이어서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호전과 규제 완화 등의 은행주들의 상승을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소형 폴리실리콘 업체의 이제 파산보호 신청 소식 때문에 은행주들이 재차 이제 하락 전환을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있을 이제 무역 수지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본 증시가 2%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 외에는 기댈 곳이 없나요? 계속해서 니케이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수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3천억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 철강 섹터 종목하고 그리고 통신 섹터에 좀 매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와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어떤 매매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매매 상위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KT, 그리고 현대제철, LG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코스맥스, SK하이닉스 순으로 현재 매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680억이 넘는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충남 공장 증설에 나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65억, 그리고 포스코에도 139억 각각 철강주에 관심이 좀 많은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신한지주라든지 SK하이닉스, 만도, 한국전력에 매수가 집중이 됐다는 부분들이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반대의 어떤 매도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상위에는 원상차 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185억, 기아차가 148억가량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은행이 130억, 그리고 SK텔레콤이 80억가량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업종 내에서도 KT는 매수를 하고 SK텔레콤 매도라는 어떤 상반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OCI, 현대백화점, 롯데쇼핑과 같은 종목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수급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연출을 좀 해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들, 바이오주들 최근에 빠졌던 부분에서 좀 메꾸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좀 헬스케어주들, 미국 나스닥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최근 한 달 동안 낙폭이 거의 한 14% 정도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헬스케어주들이 나스닥과 연계되는 흐름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많이 안 보여줬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 워낙 변동성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커지다 보니까 동조와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아주 또 좀 색다른 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어제 나스닥 지수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좀 수급이 좀 안 좋아졌죠. 외국인 투자자들 3거래일 연속이지요. 4월 7일 이번 주 월화수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전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과거 패턴에서 기관 매도가 나오더라도 연기금만큼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인 매수 흐름은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연기금까지 좀 손을 놓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에 550선에서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인지 경계성 매물인지는 뭐 지나고 나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은 수급상에 조금 꼬여 있다. 이번 주 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거 단순히 수급을 통해서라도 좀 보일 수 있어요. 매매 주체자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지자체까지 모두 올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 주 코스닥 시장 약세의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종목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래도 뭐 셀트리온이나 내추럴, 엔도텍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컴투스, 게임즈들, 테스, IT, 성화이텍, 삼천자전거,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들 매수 흐름도 로엔이나 오늘 동국 SNC, 리노공업, CJENM 같은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일단은 뭐 관련한 업종 내에서 뭐 특이한 사항은 일단은 볼 수 없었고요. 특정적인 시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특정 업종도 좀 살펴볼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외환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아주 중요한데요.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요인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하락 요인이 사라진 유로화 강세가 달러와 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역외 환율 역시 5원 이상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원 20전 급락한 1,046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환율 급락에 따른 롱스탑 물량과 내고 물량 그리고 역외 달러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확대해 1,040원 선까지 추가 하락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화 매수세와 저점 결제 수요 등에 의해서 소폭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42원 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장 후반까지 지속한 끝에 결국 전일 대비 10원 80전 급락한 1,041원 4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유로화가 재차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역세 전환했고 이것이 역외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급상 달러와 매물이 풍부해지면서 달러와 공급 우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경제는 그동안 장기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및 적절한 외환 보유고 등을 통해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에 국내 유가증권 시장 및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따른 자금 유입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을 빠르게 끌어내렸다고 판단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3월 26일 이후 전일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고 채권 시장에서 역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변수들의 영향력 둔화 속에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한할 만한 달러화 매수세가 외환당국의 개입을 빼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외환당국은 환율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 등을 밝히면서 다소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원화 강세가 그동안의 원화 저평가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좀 더 유지하겠지만 하락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달러 레인지를 1,030원에서 1,040원까지 환율 흐름을 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환율 전략 확인해 봤고요. 종목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스닥의 대형 LED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루멘스가 마감까지 가면서 13%나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루멘스가 자회사의 보증을 섰는데 자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뉴스화되지 않았고 루멘스에서 공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13%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자회사 보증 내역을 좀 살펴보면 토파즈 그리고 토파즈 LGP, LED 라이텍에 각각 400억 가까운 보증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1년치 영업이익이 300억인데요. 이 부분을 훨씬 넘는 보증 내역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내일 루멘스의 시초가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잠시 코멘트 얘기 듣고 선물시장 가야 하니까요. 분위기 자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를 과연 회복을 할 것인가 가장 큰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쪽에서 아무래도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어떤 업종의 순환매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IT,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는 최강이란지 순환매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시장이 급합니다. 자, 선물시장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이 마감됐는데 후반 들어서 좀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우넥 손병준 전문가 자세한 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증시가 전일 대비해서 0.15포인트 하락 마감한 262.4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를 당장 내일 앞으로 납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 감방세 흐름이 좀 상당히 강했고 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된 물량에 비해서 금일 같은 경우 선물 거래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때문에 선물 증시가 조금 보합세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프로그램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충격 부분에 이루어지는 좀 쇼크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 옵션 만기는 콜 260과 풋 260을 기준으로 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충돌이 좀 심화되는 상태이고요. 콜 260쪽도 결제가 유력하면서 풋 260쪽도 언제든지 기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 만기 결국 이제 내일까지 시장의 움직임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재확대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지수의 위치가 2,000포인트에 묶여있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 강하게 가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과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한 그런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상황이죠. 선물시장 동향 점검을 해봤고요. 거래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내일 예정된 옵션 만기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3월 만기일처럼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변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인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업종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2000에서 2020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은 좀 쉬시고요.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포지션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코스닥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550선을 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지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뭐 때문에 지진을 하는지 굉장히 좀 애매할 정도로 상승 탄력이 붙어지는 업종이 없고요. 코스피는 차라리 환율 동향에 따라서 또는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장에 순응하는 어느 정도는 예견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는 어느 날은 수급이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빠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또 550선을 돌파했다가 550선이 다시 빠지고 추세를 갖지 못하고
하고 굉장히 큰 변동성만 보여주는 이러한 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에 특히나 이번 주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이제 관련 업종 내에서 기존에 좀 시장을 이끌어가던 엔터나 헬스케어 쪽, 미디어 콘텐츠 쪽 업종들의 종목들이 나스닥 조정의 영향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일단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인지 여부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로는 시장의 양방향을 놓고 일단 한쪽의 방향을 쏠리는 확신을 갖고 가는 매매보다는 일단은 좀 시장에서 한 템포를 좀 늦춰가는 전략군들, 즉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종목군들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 반등은 뭐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반등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주는 게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좀 전량 매도하고 있는 전 구간, 기관 투자자들도 한쪽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연기금이라도 좀 사주면 종목군들이 그래도 하방경성을 갖고 있는데 요새는 연기금까지 튀어나가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툭툭 깨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일단 뭐 종목군들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잘 관리하는 전략 정도의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략 접근이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무학 대표께서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하신 거죠. 시장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고 일단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분 정태근 팀장 그리고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마무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마감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